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전화 3153-2610번 문의 주시면 저와 통화하실 수 있고 또 두 분의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LS 산전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0810님께서 65,6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신기현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네, 우선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45,000원대까지 올해 10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점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왜 10월 달 이후에 이렇게 상승세를 이루어지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강조가 되고 있고 해외 수출 모멘텀도 다시 한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LS 산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점 형성 이후에 꾸준하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우려감이 나왔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생기고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태양광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입지를 선점했다는 점에서는 LS 산전 상당히 좀 불안감 컸지만은 10월달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주가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0.6%대 상승 보이면서 62,9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급락한 이후에 빠르게 그런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LS 산전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손실 구간이십니다. 하지만 좀 더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단기간 내에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매수가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 매수가 부분 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홀딩하실지 아니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신 다음에 현금화실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S 산전 봐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동양철관 봐드릴게요. 동양철관을 2,3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그렇게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 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부분들은 남부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북한의 문제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은 보였습니다. 오늘 좀 잠잠한 모습인데요. 지금 좀 약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손절가는 크게 이렇게 제시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험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2,200원 선에서는 일단 손절 대응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 테마성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문제점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2,500원 선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짧게 봐드렸고요. 또 이번에 바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 한국콜마가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콜마를 7,860원에 사셨고요. 비중을 70% 가지고 계신데요.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3726님의 종목이고요. 신기현 대표 봐주십시오.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콕스매스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 역시나 최근에 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보다는 중국 진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특히나 화장품 매출에 있어서는 코스맥스와 좀 비슷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급락을 이용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오늘장 1.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장의 하락분은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6,900원대 한 7,000원 라인에서의
지지 라인은 확실하게 좀 잡은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악재로 출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국 콜마 같은 종목군들은 좀 지지 라인 확보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홀딩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9,000원, 만 원대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역시나 지지 라인 확인 이후에는 저항 라인까지는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만은 8,200원대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을지에 대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따라서 목표가는 우선은 8,0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면서 이 종목으로는 우선은 큰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내수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화장품 관련주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전문가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한국 콜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맥스 또 상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17,600원에 100% 들어가셨는데요. 어찌해야 될지 대응 전략 세워주십시오.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0127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나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그 코스맥스나 아까 방금 전에 그 신견 전문가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한국콜마는 좀 같은 맥락에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뭐 아실 겁니다. OEM, ODM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PER 측면에 항상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주당 한 400원 정도, 많이 나왔을 경우 한 40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PER 30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없는데도 30배 정도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런 어떤 고평가 수준에 접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OEM, ODM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일종의 그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그 화장품 시장들이 약간은 올해 4분기부터 좀 약간 정체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가파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는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뭐 제한폭을 보게 되면 일단 14,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내려갔다 온 모습인데 일단 그 부분만 이탈을 안 한다면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꼭 그런 그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실적 추이들 확인하면서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17,000원대의 저항대가 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도달시에는 일부 물량들 축소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또 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호남석유를 31만 9천 원에 20% 비중을 실으셨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8652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신견 대표님 봐주세요.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뭐 40% 육박하는 그러한 감소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주력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현재는 작용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예상했던 실적치보다도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주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호남석유 자체적인 모멘텀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쪽에 무게를 실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갖고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측이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금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0.6%대 현재 상승 보이면서 29만 2,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33만 원대를 잡으실 수 있을 걸로 판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좀 불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목표가를 좀 낮게 잡으셔갖고 한 31만 원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호남석유에 대한 모멘텀에 따른 투자보다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한국석유가 들어와 있네요. 바로 한국석유도 봐드릴게요. 37,000원에 20% 상담해 주십시오.
480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한국석유는 37,000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8%나 급등이 나오는데요.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그 경기 민감주라는 성격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이게 어제 반등 자체도 그렇게 밑꼬리를 크게 단 종목은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단 밑꼬리를 크게 단 종목인데 일단 그런 반사 이익이 좀 나오는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일단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건축용, 산업용 자재 쪽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라는 거 그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 그 배당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요. 한 대략적으로 한 2%에서 3%대 올해 그 배당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은 연말에 믿을 만한 것은 일단 배당밖에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정권이 바뀌는 시기 겨울철에 특히나 무슨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그 아스팔트를 많이 깔죠. 그런 재정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 겨울 매출은 배당과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홀딩 관점이고요. 일단 손저가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눌림목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35,000원 손절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배당 수익률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42,000원 선까지만 좀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OCI 머티리얼즈 봐달라고 문자를 2개나 보내신 분 계시네요. 8466님께서 주셨는데요. OCI 머티리얼즈 87,277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시고요. 갖고 계신 비중이 한 7% 정도 되신다고요.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고 싶다고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문자에 남기셨네요. 예. 네, 우선은 뭐 손실 중이시지만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갔고 상당히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OCI와 같은 이름으로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오해와 함께 주가가 연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어느 정도 좀 오해를 좀 씻어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동안 LCD라든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안감도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였는데 2차 전지 산업 진출에 따른 그 성장성 기대감이 지금 현 시점에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후성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부분만으로도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개월 동안에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상승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 0.3%대 상승 보이면서 78,3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9만 원대 매수가 부분 이상까지는 좀 목표가가 도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에는 한 8만 3, 4천 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간에 따라 갖고 목표가를 조금만 설정 달해감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적으시잖아요. 네. 어제 많이 빠졌고 오늘 조금 반등하는데 지금 더 사면 괜찮겠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불안성이 높아지면서 OCI 머티리얼즈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 커지면서 지금 7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7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시장 상황과 함께 급락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한 15%까지 늘리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막 문자가 쏟아지고 있네요. 빨리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솔고바이오를 2,2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하나 상구님께서 답답합니다. 봐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유성규 팀장님 봐주세요. 예. 네, 일단 그 솔고바이오 하면 그 대표적인 좀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성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 경향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테마성으로 상승하긴 하는데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그 크게 뭐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임플란트 쪽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임플란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쪽 업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신규로 그 상장하려고 하는 임플란트 업계들이 상장을 지금 좀 보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은 왜 보류하냐면 그만큼 그 업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계들이 상장할 때는 그 업계에서 그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상장을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업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일단은 상장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지금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뭐 손절가를 잡기는 힘들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1750원 선인데요. 이 부분 이탈했을 때는 이탈하려고 할 때는 일부 물량들 계속해서 그 매도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 단기적인 그 기술적 반등 추세로 봤을 때는 약 2,000원 선까지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그 부분 손절가 반드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도 반드시 그 부분들 좀 대응하시면서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반등 시에 일부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솔고 바이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전자를 주당 9,83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분이 계신데요. 비중을 35% 실으셨고요. 이 종목 진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미셀 오늘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 뭐 예. 자화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실적 호전주로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0월 달까지 연이 급등하는 흐름 보이다가 10월 달과 12월 달까지는 좀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장에서는 좀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북한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알려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주와 흐름과 함께 상당히 낙폭도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3.9%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그대로 한 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다시 한번 10,000원대 돌파 이후에는 11,000원대까지는 급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을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화전자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액면 분할 이후에 급등 흐름을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테마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별 모멘텀이 있는 파미세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보수적인 입장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M게임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M게임을 5,180원에 50% 매수를 하셨다고요. M게임이 어제장에서 하한가 나왔는데 그 가격대 부근에서 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사셨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정일 사망과 M게임 매각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0110님의 M게임 봐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김정일 사망이 미치는 영향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일 전 그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서 전쟁이 날 위험 때문에 어제 그렇게 폭락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런 점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M게임에 대한 매각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M게임은 매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료화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유료화 전략을 잘하는 다른 대기업들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JCE가 넥슨에 넘어간 그런 매각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M게임도 매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고 유료화 전략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M게임에 있는 경영진들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많이 크다 보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사기 때문이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매각하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사는 입장에서 가격을 얼마나 책정하느냐가 결국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기술적으로밖에 접근을 못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원 선을 이탈 시에는 급격히 물량이 나올 가능성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만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일부 매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5,180원이라는 굉장히 좀 저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5,000원 선만 반드시 지킨다고 좀 생각하시고 홀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시그네틱스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4,900원에 50% 가지고 계시고 8833님의 종목입니다. 어제 12%나 빠져서 아마 손실폭이 꽤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그네틱스를 매도하고 KDC를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손실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시그네틱스를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시그네틱스 관련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시설 투자 설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경기가 크게 악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대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큰 폭의 급락 이후에 오늘장 3.2%대 현재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장의 급락을 웬만큼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 클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3,6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4,200원대까지는 재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 매도보다는 홀딩하셔갖고 한 4,2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풍산 봐드릴게요. 풍산을 28,500원에 샀는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쭈셨습니다. 7626님의 종목이고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방산 업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포탄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북한발 리스크와 함께 그랬었는데 일단은 오늘 장 자체를 보게 되면 이제 풍산이라든지 그 대표적인 삼성테크인 이런 그 우리나라 대표 방산주들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런 여파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냐면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했다가 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나서 지금 자체는 일종의 그 말하면 그 순이익 쪽으로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소형주들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방산주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면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전쟁이 나게 됐을 때 그 물류 차량들을 전부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산 수혜주는 맞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별로 가게 되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제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락에 또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5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0배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싼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그 돈가격 상승과 함께 그런 부분들 이익성 순이익 개선세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됐을 때는 약 목표 주가는 32,5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나금융지주 어제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급하시다고 하셔서 좀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숨이 막혀 미치겠다고 어제도 보냈었는데 꼭 좀 상담해 주십시오. 하나금융지주를 39,500원에 100% 실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좀 짧게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뭐 짧게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32,000원은 꼭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00원이요. 네, 우선은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모멘텀에 따른 악재로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은행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유럽 쪽에서 특히나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32,000원이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목표가는 한 36,000원 자리를 잡아보시고 이쯤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후계 구도에 대해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중국이 김정은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후계 체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당정군 4개 기관은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조선 인민들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계 정착을 도와 중국의 안정을 꾀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국내에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첫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수출입, 에너지 등 실물 경제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들썩였던 각종 시장 지표들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과 통화관리, 생활필수품 등 6개 분야의 대책반을 운영하고 기재부가 비상 상황실을 총괄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의 한 라인을 가동하고 한중일과 주요 20개국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조의 표시를 둘러싸고 온건론과 강경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어제 63포인트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오전 어제보다 17포인트가량 상승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4원 10전 내린 1,170원 70전에서 거래되고 있어 급등 하루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어젯밤 뉴욕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9bp 오른 168bp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북한발 악재가 발생했던 때 20bp 이상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밤새 유럽과 미국의 주식 외환시장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미친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었다며 정부는 필요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그리고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강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487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